오늘은 보호종료 아동 이야기로 시작합니다.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. 당장 집을 구해서 계약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는데 방법도 잘 모를 뿐더러 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. 일하면서 공부까지 하려면 더더욱 힘에 부칩니다. 결국 보호 사각지대를 넘어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데요. 정부가 그래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물 수 있게 하고 수당 지급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. 보호종료 아동은 정부의 대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? 김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보호기간이 끝나 7년 전 보육원에서 자립한 허진희 씨. 규칙에 맞춰 단체 생활을 해온 허 씨에게 자립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. 자립 초기에 굉장히 뭔가 더 이상 누군가한테 의존하지 않고 홀로 모든 것을 뭔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. 허 씨와 같이 보호기간 종료로 자립에 나서는 보호종료 아동은 연 2,500여 명. 이들은 만 18살에 주거부터 생활비 마련, 교육까지 온전히 자신을 책임져야 했습니다. 하지만 하루아침에 홀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3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 월 30만 원 등이 전부였습니다. 집을 구하고 학업을 이어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. 보호종료 아동들의 어려움을 파악한 정부는 최근에서야 이들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에 따르면 만 18세였던 보호종료 시점을 당사자가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. 보호종료 후 3년간 지급되던 자립수당은 5년까지로 연장됩니다. 이외에도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자립 후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한 캠페인 18 어른에 동참하고 있는 허 씨는 정부의 지원 강화 방안에 반가움을 표했습니다. 경제적 지원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. 다만 허 씨는 정부의 지원이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까지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스스로 그런 정보를 찾고 얻은 정보를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러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허들을 조금 낮추고 좀 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조금 더 마련을 하는 게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 청년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됩니다.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서울대교구 빈민사무위원장 나충열 신부는 이 명칭에 주목했습니다.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명칭은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받는 어떤 시혜적 성격이 아닌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계획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율성이 보장된 지원 방안임을. 보호종료 당사자와 그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이들이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물질적 지원을 넘어선 정서적 동행이었습니다. 조금 더 우리 친구들한테 정서적으로,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서적인 지원이 얼마큼 섬세하게 필요로 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시점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임에도 지금까지 지원 정책은 좀 방관자적 입장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CPBC 김형준입니다.